요즘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면 월 1,000만 원, 월 3,000만 원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진짜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말 하면 돌 맞을 수 있겠지만 진짜 쉬워요. 물론 이런 걸 월 1,000만 원, 3,000만 원을 계속 돈을 벌면서 자산을 쌓아나가고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고 이런 건 어렵지만 일시적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고등학교를 선덕고라는 데를 나왔어요. 쌍문동 혹시 아세요? 쌍문동? 쌍문동은 아무도 몰라요. 둘리마을 하면 더 잘 아시더라고. 둘리마을 쌍문동 저기 도봉구에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나왔어요. 별로인 학교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선덕고가 그 주변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립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에서 그때 계속 한 5등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1등부터 5등, 6등부터 15등, 16등부터 30등.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적순위 한번 나눠봤어요. 1등부터 5등에 갔던 애들은 전부 다 의대 갔고요. 그때는 법대가 있었어요. 법대 갔고 이제 경영학과 갔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의사하고 있고요. 변호사. 경영학과 간 애들은 이제 임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임원이거나. 자, 그리고 6등부터 15등. 여기가 이제 제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여기는 뭐 하고 있을까? 여기에 90%는요, 대기업 갔어요. 대기업 가서 농협, 삼성, LG 이런 데 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등, 30등. 여기가 이제 자영업하거나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업하고요, 자영업하는 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없는 그 게임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임원들, 대기업 간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창시절에 그 똑똑했던 친구들은 다 앞쪽에 있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자영업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1등부터 5등 하던 이 친구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경영학과 나와서 거기서 의사와 변호사와 임원과 대기업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소수는 집어치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앞에는 전문직, 대기업, 그 다음 사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은 게 얼마 안 됐어요. 내가 학창시절 소위 말했던 똑똑했던 애들은 다 없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게임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더 심각한 거, 의사, 변호사, 임원 갖고요, 대기업 갔잖아요. 대학교에서 똑똑했던 애들은 뭐 할까요? 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학원을 가죠. 그리고 여기서 더 똑똑한 사람은 교수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앞에서 전문직과 대기업도 가고 그 와중에 더 똑똑했던 애들은 교수까지 가고 이렇게 많이 똑똑했던 사람이 다 없어진 데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와닿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30명이 모이는 데서요, 반에서 중간고사를 봐요. 자,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1등부터 15등이요 다 결석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16등, 30등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면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갔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전문직과 대기업으로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돈 벌기가 정말 쉬운 그런 시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여기가 16등부터 30등이 모인 그런 곳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앞으로 남들이 쉴 때, 남들이 놀 때 무조건 자기 개발만 하면 돼요. 자, 자기 개발 쓰는 순간 아, 뭔 자기 개발이냐, 얼어 죽을 막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무조건 자기 개발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할 때요,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해져. 인생에는 행복이 중요해. 워크랑 라이프의 밸런스, 그러니까 워라밸도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친다. 이건 참이죠. 자, 근데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냥 건강에 대해서 딱 정의한 게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친다, 이런 말은요, 그냥 신체만 생각한 거예요. 건강한 노숙자 정말로 행복할까요? 건강한 노숙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때 말하는 건강은 내가 몸만 튼튼한 거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사회적으로 안녕하신가요?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하는 거 무리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몸에 안 좋아. 그거는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지 정신적, 사회적으로는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게 기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앞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발전이 없는 삶은요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욜로족 얘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욜로족을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욜로족이 없어졌어요. 욜로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삶, 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했던 신체, 사회, 정신적인 거, 이 모두가 갖춰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욜로족 없어요.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곱셈을 2학년 때 배워요. 3 더하기 3 6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3이 15번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에 스트레스를 안 느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3을 15번 더 해요. 그래서 45를 겨우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단순노동이다를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곱셈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곱셈을 배워서 이걸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이 학생은요, 분명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 곱셈 처음에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곱셈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냥, 덧셈 괜찮아요. 15번 더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3을 33번 어떻게 더 할 거예요? 그럼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냥,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목표를 세분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즐겨라. 두 가지가 있죠. 세분화하는 거랑 즐기는 거. 자, 우리가 자기 개발할 때요, 왜 도대체 즐기지 못할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 개발을 일로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일로 여길까요? 그건 자기 개발을 너무 큰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당장 지금 책 10권 읽기, 혹은 마라톤 10km 뛰기, 이런 걸로 목표를 잡았어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죽어나가겠죠. 처음 뛰는 사람한테 10km 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 개발한다고 하면요, 목표를 이렇게 잡아요. 왜냐? 한 번에 성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목표를 세분화해요. 자, 책 10권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책 10권을 읽긴 하겠죠. 근데 이 10권을 나누면 한 권이 되죠. 근데 장담하는데 이거 보는 분들은 한 권도 못 읽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럼 한 권은 어떻게 할까? 각 챕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챕터별로 나눠도 되고, 챕터보다 더 작게 장으로 나눠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5장 읽기, 이러면 또 못해. 왜 못할까요? 또 연속성이 있는 건 못하거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제 취미생활, 제가 취미가 거의 없거든요. 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취미생활 할 때 그때 저는 의도적으로 5장 읽기, 이런 거래요. 실제입니다. 책 5장을 읽고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이게 큰 부담이 안 돼요. 왜냐? 한 권 읽는 것도 아니고 5장을 읽는 거고, 이 5장도 맨날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읽으려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냥 친구들 만나기 전에 5장 읽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연결이 돼요. 오늘 친구들 만나니까 5장 읽어야겠구나 하고 한 20-30분 동안 읽고 나가요. 근데 이게 세분화된 목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많은 사람 더 좋죠. 뭐 당구 치기 전에 뭐 하기, 뭐 넷플릭스 보기 전에 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세분화되고, 이런 세분화된 목표는 즐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아니거든. 부담 별로 안 되거든요. 자, 목표는 무조건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즐겨야 돼요.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세분화하고 즐긴다. 이 두 가지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나의 부업과 사업이 가능해요. 그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 목표를 세분화하고 즐기는 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자신의 부업과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헬스를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벤치 200kg 들려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지 않은 건 당연하고 몸이 부러져 버리겠죠. 부러져 버려.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아. 벤치 한번 깔리면 운동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 이제 부업 한번 해볼래. 절대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부업과 사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자기 개발할 때 이 기초 체력이에요. 이 기초 체력만 잘 길러놓으면, 뭐 제가 하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든, 해외 구매 대행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기회가 날아가요.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이 준비된 자로서 이 두 가지 바로 실행해 보세요.